네, 안녕하세요. 박수진 선생님이고요. 자, 오늘은 평면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평면에서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중학교 때부터 엄청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고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을 때, 그쵸?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많이 배웠죠. 그쵸? 뭐 기울기를 알고 절편을 알면 혹은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을 알면 뭐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고 여러 가지 연습을 많이 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왜 또 배우냐? 자, 오늘은 이걸 뭘 할 거냐면 평면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을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평면에서의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다라는 이런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사실은 평면에서의 직선의 방정식 이것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따로 배우는 건 아니고요. 궁극적인 목표는 이게 지금 공간상에서, 그쵸? 이제 공간상 x, y, z 평면인 거잖아. 공간상에서 지나가는 직선도 우리가 한번 구해보고 싶다라는 거야. 그것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방법, 그쵸? 이런 방법,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배웠던 방법으로는 이 공간상의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결국에는 이 공간상의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벡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공간상의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평면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연습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벡터를 이용해서 평면상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걸 배우기 전에 방향 벡터다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직선 L의 평행한 벡터를 우리가 방향 벡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선 L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 벡터와 평행하게, 그렇죠? 평행하게 지금 평행한 이런 벡터를 우리가 방향 벡터다라고 하고 보통 U라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U 벡터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근데 사실은 방향 벡터가 이거 하나밖에 없을까요? 아니죠. 방향 벡터는 사실 되게 많습니다. 이게 지금 거꾸로 가도, 그쵸? 거꾸로 가도 어쨌든 간에 이루는 각이 거꾸로 갈 뿐이지 얘도 방향 벡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평행한 거니까 이 직선과 평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직선 위에 있는 벡터도 상관없죠. 그쵸? 직선 위에 이렇게 U 벡터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 방향 벡터는 유일하지는 않다. 다만 우리가 그냥 계산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것을 방향 벡터라고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직선 L에 평행한 그런 벡터가 있을 수 있게 됐고 그것은 직선의 방향을 나타낸다라고 해서 방향 벡터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방향 벡터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와 굉장히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울기 아시죠? 기울어진 정도. 그렇죠? 벡터가 평행한 정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기울기와 비슷한 역할을 하겠죠. 자, 이제 방향 벡터에 대한 걸 알았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보도록 할 건데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준비물이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직선 위에 한 점이 필요해요. 그리고 방향 벡터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거 되게 좀 익숙할 것 같은데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 고1 때 배웠던 공식 이게 있었죠. y-y1은 m 곱하기 x-x1. 그렇죠? 이 공식. 이 공식 쓸 때 필요한 게 뭐였지?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 x1, y1이었죠. 똑같네요. 지나는 한 점과 기울기 대신에 뭐가 들어온 거야? 방향 벡터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준비물은 비슷합니다. 우리가 고1 때 지나는 한 점과 기울기가 필요했던 것처럼 벡터 방정식에서도 지나는 한 점과 기울기 대신에 방향 벡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도록 할 건데, 자, 준비물 잘 나와 있죠? 한 점 A를 지납니다. 여기 보시면 한 점 A를 지나게 되고요. 자, U라는 벡터에 평행해요. 여기 U가 이렇게 있습니다. U 벡터에 평행한 이 빨간색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L 위의 점, 임의의 한 점을 P라고 잡겠습니다. 자, 그럼 이 P에 대한 우리가 식을 끌어내면 되겠죠. 근데 이거에 버전이 3개가 있습니다. 이 버전 3개가 있는데 각자 뭐 따로 노는 건 아니고요. 사실 다 이게 다 유기적인 내용이거든. 그래서 요거 자체를 한 편의 드라마처럼 내용을 스토리로 쭉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점 A라는 점을 지나고 있고요. 그다음 방향 벡터 주어져 있고 직선 위에 한 점을 P라고 잡았을 때 그럼 우리가 AP라는 벡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이 AP라는 벡터는 여기 있는 방향 벡터와 어떻죠? 평행하죠. 그렇죠? 평행합니다.
자, 그리고 그 평행하다라는 건 우리가 뭘로 쓸 수 있었지? 실수배로 쓸 수 있었죠? 그래서 실수 t를 가져와서 AP는 결국에는 U에 대한 실수배이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이때 t는 실수배이기 때문에 실수죠. t는 모든 실수가 되게 됩니다. 모든 실수가 되게 돼요. 실제로 0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0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엔 그 P점이 A점이 되는 거니까 이게 0벡터가 되려면 P가 A랑 똑같아야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T가 0이 된다 하더라도 그 점 P는 A점, 직선 위의 점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때 T는 모든 실수가 되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거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겠죠. 그렇죠? AP라는 그런 벡터는 요 U를, 방향 벡터를 자유저지로 팁에 늘려가면서, 그렇죠? 팁에 쭉쭉 늘려가면서 길어지면 P점이 멀리 찍힐 거고, 짧아지면 P점 가까이 찍히면서 P를 만들어내게 되겠다라고 이렇게 약간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그런데요. 자, 이 자체로만 끝내게 되면 내용이 너무 이제 그냥 썰렁해지기 때문에 얘를 조금 더 확장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P 벡터를 위치 벡터로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점 A와 점 P의 위치 벡터를 각각 A 벡터, B 벡터를 하자. 시점을 5로 가져오고요. 시점을 5로 가져왔을 때 이 벡터를 이제 A 벡터, 이 벡터를 P 벡터라고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까 뭐였어? AP 벡터는 여기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AP 벡터는 t 곱하기 u 벡터다 이게 되는 거였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였고, AP 벡터를 지금 시점을 원점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OP-OA 벡터다 이렇게 보자고요. 지금 위치 벡터로 표현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시점이 5로 원점으로 통일해 놨고요. 얘는 t 곱하기 u 벡터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 괜찮죠? 근데 지금 OP 벡터를 간단하게도 뭐라고 쓸 수 있어? P 벡터다라고 쓸 수 있는 거니까 결국 P 벡터고, OA 벡터는 A 벡터라고 쓸 수 있는데 요거 이항 좀 해보자. 그럼 P 벡터는 요거 이항 되면 A 벡터 더하기 T 곱하기 U 벡터입니다 라고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두 번째, 위치 벡터를 표현해서 이런 식의 표현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얘를요, 그냥 그대로 좀 이해를 하시면, 그러니까 이 식 자체를 좀 그냥 쭉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원하는 P 벡터, P점의 위치 벡터는 A점, 위치 벡터니까 결국에는 요 종점의 좌표를 그냥 읽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려고 위치 벡터 만드는 거였잖아, 그치? 자, 그러면 P 벡터, 요 P의 좌표는 A 벡터, A 위치 벡터 여기 있으니까, 종점 좌표 여기 있으니까 A점에서 T배, U 벡터 방향으로 팁에 들어간 거다라고 옮겨간 점들의 모임이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직선 L은 A 벡터의 종점에서 위치 벡터니까요. A 벡터의 종점에서 출발해서 U 벡터의 방향으로 팁의 만큼씩 옮겨간다. T가 멀면 멀리 옮겨가는 거고, T가 짧으면 조금 올려가는 거고, T가 음수면 반대 방향으로 옮겨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직선 L을 쭉쭉 만들어내는구나 라고 이미지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요, 성분을 활용하는 건데요. 우리가 두 번째에서 위치 벡터를 왜 이렇게 위치 벡터로 바꿨을까요? 결국 성분 활용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위치 벡터로 만들면 성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게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한 점을요, 이제 그 점을요, x1, y1이라고 하고요. 자, 방향 벡터도 성분의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원점으로 시점을 가져왔기 때문에 방향 벡터도 성분 표현이 가능하게 되고요. 직선이의 한 점도 이제 좌표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시작해야겠죠. 자, 여기서는 요식이었으므로, 자, P라는 위치 벡터 대신에 P의 종점의 좌표, x, y죠? 얘는 A의 위치 벡터 대신에 A의 종점의 좌표. 그러면 x1, y1 더하기 T배, 자, U 대신에 성분으로 U1, U2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게 될 거고요. 자, 벡터의 성분의 계산, X 성분끼리 계산하면 되겠죠? X1 더하기 TU1, 그 다음에 Y 성분끼리 계산하면 TU2 이렇게 되게 될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이것이 벡터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거니까 X 성분은 X 성분끼리 같으면 된다. TU1, 그쵸? X 성분은 X 성분끼리. 자, 그다음 Y 성분은 Y 성분끼리 같아서 이렇게 TU2다라고 이렇게 식 세워줄 수 있겠죠. 됐죠? 자, 근데 이 식을 조금만 더 변형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변형해 볼게요. 자, 요 식에서, 요 관계식에서 x1 좀 넘겨 볼게요. x1 넘기면 x-x1 괜찮죠? 이게 TU2죠. 근데 여기에서 TU1이죠. 여기서 U1으로 나눠 볼게요. 요렇게.
됐죠? 그러면 t만 남겠죠? t만 좀 기억하시고 요 식에서도 마찬가지로 y에서 y1을 이항합시다. 그럼 y-y1이죠. y-y1은 tu2죠. 여기서 u2로 나눠볼게요. u2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그게 누구냐면 t만 남겠죠. 무슨 말이에요? 얘도 t죠. 얘도 t죠. 두 개 서로 같죠. 같고 뭘로 같죠? t로 같죠.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근데 요 t는요 굳이 쓸 필요는 없고 그래서 어떤 관계식이 나오게 되는 거냐면 요 관계식이 짜잔 하고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분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써지게 되는 거고요. 낯설죠? 자, 요 식의 표현이 우리가 직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낯섭니다. 그렇죠? 요 식의 표현이 직선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낯선데 요걸 좀 익숙하게 눈에 많이 담아 두셔야 됩니다. 자, 3번 내려와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식이 딱 등장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이거 뭐다? 직선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는 거. 그쵸? 자, 얘는 직선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시고요. 이거 평면 벡터에서의 평면 벡터로 나타낸 직선이 방정식이구나. 이렇게 느낌이 오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해석하셔야 되는 것들이 첫 번째, 그럼 이 식을 보자마자 방향 벡터는 u1, u2구나. 그쵸? 이게 방향 벡터였잖아. 즉 무슨 말이야? 분모에 있는 값이 방향 벡터구나.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지나는 한 점이 어디였지? 지나는 한 점은 x1, y1이었죠?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그쵸? 요 값이 지나는 한 점이구나. 요것도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이 식을 해석할 때 중요한 거는 x 앞에 개수가 1이어야 됩니다. 이 개수가 1이어야 돼. y 앞에 개수 1이어야 돼요. 1이 아니면 안 됩니다.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보자마자 얘는 방향 벡터가 이렇고 지나는 한 점이 이렇구나라는 걸 아는 것.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얘도 문제풀이에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는데요. 자, 요 직선을 딱 만났어요. 만났는데 임의의 한 점이 있어. 직선 위에 임의의 한 점이 딱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 임의의 한 점을 관계식으로 써낼 수도 있어야 돼요. 아까 어떻게 썼지? 요 직선은 기억나나? 얘는 방금 전에 했잖아. 얘가 뭐였지 결국? 모든 실수 t였었죠. 그쵸? 실수배 모든 실수 t였었고요. 자, 그럼 얘는요. x-x 거꾸로 해보자는 거야. x-x1은 곱하시면 tu1이죠. y-y1은 tu2죠. 지금 거꾸로 가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니까 x1 넘기시면 결국 x는 x1 더하기 tu1 y는 y1 더하기 tu2라고 이렇게 세울 수 있다. 그쵸? 한 점에 대해서 곡선 위의 한 점을 이런 식으로 써서 이것으로 직선을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되셔야 됩니다. 그쵸? 처음에 이걸 봤었을 때 참 이게 좀 어려워. 낯설기 때문에. 그쵸? 얘를 봤을 때 이게 직선이구나. 직선이 어떤 직선이다? 이런 직선이구나. 그 다음에 얘를 이런 식의 표현으로 쓸 수도 있지만 이런 식의 관계식의 표현으로 x에 대한 식, y에 대한 식 관계식으로 쓸 수 있구나 라는 것도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조금 산만할 수 있죠. 이따 문제 풀면서 더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계속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직선의 벡터 방정식을 구하기 위한 준비물 아까 뭐였어요? 뭐가 필요했지? 방향 벡터 필요하죠? 방향 벡터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 뭐가 필요하죠? 지나는 한 점이 필요하죠. 그렇죠? 이렇게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보시면 아까 슬쩍 얘기했는데 방향 벡터는요. 유일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 기울기도 유일하진 않았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직선이 이렇게 있어. 우리 이거 보통 기울기를 뭐라고 생각하지? 파란색이 제일 이제 그죠? 뭐 제일 이렇게 노멀한 거죠. 그렇죠? 한 칸 갔을 때 두 칸 갔으니까 기울기는 1분의 2가 돼서 2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꼭 1분의 2로만 써야 될까요? 아니죠. 두 칸 갔을 때 네 칸 갔습니다. 2분의 4라고 써도 괜찮죠. 꼭 그렇게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죠. 2분의 한 칸 갔을 때 한 칸 갔습니다.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모두 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기울기 2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방향 벡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이 직선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 직선과 똑같은 기울기를 가진 그런 방향 벡터는 성분으로 쓸게요. 파란색이죠. 여기를 시점으로 봤을 때 그쵸? 지금 성분으로 쓸 거니까 지금 시점을 모두 다 원점으로 통일하셔야 되고 얘를 이제 파란 색깔로 봤을 때 사실 방향 벡터 중에 제일 만만한 거는 1,2죠. 그쵸? 파란 색깔. 근데 꼭 얘만 방향 벡터냐? 아니라는 겁니다. 2,4 초록 색깔 벡터도 방향 벡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2분의 1,1 얘도 방향 벡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 벡터도요, 사실 유일하지 않아요. 즉 기울기와 방향 벡터 모두 비율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딱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방향 벡터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서,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길었었는데, 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점을 지나고 있고요. 지나는 한 점입니다. 방향 벡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럼 얘가 이제 U1이 되겠죠? 얘가 U2가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고, 요 지나는 한 점, 얘가 X1이 되게 되고, 얘가 Y1이 되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되셨죠? 자, 그럼 아까 요 직선의 방정식 여기였잖아. 그치? 여기에서 우리가 식 세우는 방법 배웠죠? 어떻게 세우기로 했어? U1분의 마이너스 8분의 X 마이너스 X1은 U2 5분의 Y 마이너스 Y1입니다.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끝입니다. 끝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낯설죠, 그쵸? 낯설어요. 근데 이게 답이다. 자, 그래서 답을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방법. 얘를 이런 식으로도 작성할 수 있어요. 뭐냐면, 자, 이것이 결국 다 뭐였었어? 이것이 모든 실수 t였었지. 실수배, 그쵸? 그래서 얘를 보시면 관계식, 첫 번째 관계식부터 보면, x-4가 마이너스 8t입니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 관계식은 y-3은 5t입니다. 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서 얘를 관계식을 예쁘게 정리해 주게 되면 결국 임의한 점을 x, y라고 봤을 때 그 x라는 점은 4 마이너스 8t입니다. 그 다음에 y라는 점은 3 플러스 5t입니다. 라고 이렇게 식을 써줘도, 그렇죠? 이렇게 식을 써줘도 얘도 직선이 되게 됩니다. 단 t는 모든 실수겠죠. t는 모든 실수가 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줘도 이것도 직선의 방정식이 되게 돼요. 얘도 직선의 방정식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관계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매개변수의 식으로, t를 매개변수로 이용해서 매개변수식으로 이렇게 식을 써도 얘도 직선이 되게 되는 겁니다. 낯설죠, 그렇죠? 이걸 직선으로 받아들이기, 이걸 직선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점 마이너스 6,1을 지나고요. 벡터 이것의 평행한 벡터라고 했네요. 자, 그럼 얘와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방향 벡터를 0,9라고 받아들이시고 식을 세워보면 이렇게 되겠죠. 방향 벡터 x1분의 x-x1 y1분의 y-y1 하고 이렇게 색을 세우게 되면 이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다. 가 아니죠. 그렇죠? 이거 모순이죠. 자, 이거 왜 모순일까요? 분모가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첫 번째 방법을 이제 이런 식으로 쓰고자 하는 건데, 아까 다시 위로 올라가서, 그쵸? 이런 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쓰고자 하는 건데, 이때 아주 치명적인 단점. 뭐야? 방향 벡터에서 성분의 0이 되면 분모로 가져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런 식이 되면 항상 모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아까 2번 같은 매개변수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의 표현을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이 자체가 지금 방향 벡터가 분모에 들어가기 때문에 방향 벡터의 성분 중에 0이 있게 되면 무조건 식에 대한 오류가 나게 되거든. 자, 그래서 자, 그럼 얘를 어떻게 2번처럼 매개변수를 어떻게 세우면 되는 거냐? 다시 이 식을 자 세워놓고 얘를 t라고 봅시다. t는 모든 실수였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관계식은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이게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거잖아. x 플러스 6이 누구였겠어? 얘는 0 곱하기 t였을 거야. 그치? 거꾸로 돌아가는 겁니다. y-1은 누구였겠어? 9 곱하기 t였겠지. 그러면 이 식은 x는 뭐가 되는 거야? x는 얘는 0이니까 마이너스 6인 거고, y는 뭐가 되는 거죠? 1 플러스 9t인 거야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때 단 t는 모든 실수죠. t는 모든 실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인데 여기서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거에 대한 의미가 뭐죠? 이 식에 대한 의미는 뭐야? x는 마이너스 6으로 항상 고정되어 있죠. x는 무조건 마이너스 6이야. 그리고 그 x가 마이너스 6일 때 y 값은 뭐예요? 1 플러스 9t야. 근데 t는 어떤 식이야? 모든 실수야. 그럼 1 플러스 9t 이 자체도 모든 실수겠지. t가 모든 실수인데 거기다 9를 곱하고 1을 더한 점 뭐가 달라지겠니? 모든 실수겠죠. 그렇지, 무슨 말이에요? x는 마이너스 6으로 고정되어 있고요. y 값은 무조건 모든 실수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상황을 그려볼까요?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면 뭐가 되는 거야?
x축, y축, 원점이 되는 건데 x값은 무조건 마이너스 6이야. y값은 그때마다 모든 실수야. 다 된다는 거죠. 이런 식의 방정식이 그려지게 되겠죠. 따라서 저 직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6이다만 써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위의 식은요? 이 식은 어땠었는데요? 이 식은 x도 t에 대한 식으로 걸려 있죠. 그때마다 y도 t에 대한 식으로 걸려 있죠. 그러니까 얘가 둘다를 만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x도 y한테 걸려 있고 y도 x한테 걸려 있어서 모든 실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t가 모든 실수라고 해서 xy가 모든 실수다라고는 할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 t가 요 x식도 만족해야 되고 y식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밑에 식은 어때요? x가 그냥 고정되어 버렸죠. 그럼 x는 마이너스 6인 건 고정되었고 y는 이제 영향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x에 더 이상 영향을 받지도 않아. 그러니까 t가 t에 대해서만 영향을 받는 거죠. 아까는 t에 대해서 y가 영향을 받으면서 그 t가 x에도 걸려있기 때문에 x, y, t가 모두 다 지금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다 영향을 받으면서 일정한 관계식을 만족하면서 직선이 되는 거지만 지금은 어때요? x가 마이너스 6만 만족을 하면 y값은 더 이상 걸릴 게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6만 만족하면 돼. 그럼 y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일 때 모든 실수가 되게 되는 거니까 얘를 굳이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왜? 마이너스 6만 만족해도 충분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좀 낯설어서 어렵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를 지나고 이것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이 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써볼까요? 그럼 얘는 1분의 x-6,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y-5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이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얘는 직선이다. 직선이고 방향 벡터가 지금 뭘까요? 방향 벡터는 분모에 있는 거 1, 마이너스 3일 거고요. 지나는 한 점은 뭐가 되겠다? 지나는 한 점은 6,5가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뭐다? 직선이구나. 자, 근데 이 직선에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 평행하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방향 벡터를 같은 방향 벡터로 쓰게 되겠죠. 그럼 무슨 말이야? 내가 원하는 것은 방향 벡터가 1, 마이너스 3인 거고 점을 지금 어디를 지나길 원해요? 지나는 한 점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였으면 좋겠어. 식 세워보라는 거죠. 식 세워볼게요. 그럼 얘는 1분의 x 마이너스 5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y 마이너스 y1입니다. 라고 이렇게 식 세워주면 됩니다. 1분에는 쓸 필요 없기도 하고요. 그렇죠? 안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다. 자, 3번 보시면 자, 이번에는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두 점이 지나면요. 여러분 기울기 구할 수 있었지? 마찬가지로 두 점이 주어지면 방향 벡터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방향 벡터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자, 두 점을 지나는 게 있습니다. 점이 이렇게 A가 있고 점이 B가 이렇게 있을 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점은 두 개 알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 뭘 몰라요? 방향 벡터를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방향 벡터를 구해줘야 됩니다. 자, 방향 벡터 뭐로 보면 되는 거야? 이 벡터 A, B로 보면 되겠죠. 선생님 BA로 보면 안 돼요? BA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방향 벡터입니다. 상관없어요. 자, 근데 그냥 AB로 볼게요. AB가 방향 벡터는 뭐다? AB가 방향 벡터다. 지금 뭐 알고 있지? A의 점의 좌표, B의 점의 좌표. 그럼 AB라는 벡터를 점의 좌표로 알고 싶으면 원점으로 가져와라. 그렇죠? 위치 벡터로 만들어서 원점으로 가져오면 그것이 점의 좌표가 곧 성분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벡터의 뺄셈을 이용해서 위치 벡터로 바꿔줬고요. 자, OB 벡터가 지금 누구냐면 6,9가 되게 되는 거고 OA 벡터는 5,1로 성분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계산해주면 얘는 1,8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쓰겠습니다. 방향 벡터가 1,8이고요. 지나는 한 점은 A, B 중에 아무거나 원하시는 거. 뭐 A점을 이용해 써볼까요? A점을 이용해 써보면 자, U1 1분의 x-x1은 U2 8분의 y-y1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얘가 바로 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1분에는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답이 되게 된다. 자, 2번도 한번 해볼게요. 자, 2번도 점 A가 이렇게 있고요. 똑같겠죠? 점 B가 이렇게 있을 때 이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자, 방향 벡터를 모르네. 방향 벡터는 뭘로 보면 되는 거야? A, B로 보시면 되겠죠. BA로 봐도 상관없죠. 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방향 벡터는 AB 벡터가 된다. 뭐 혹은 BA 벡터가 된다. 아무거나 하시고요. 그럼 얘는 두 개를 BA로 한번 해볼까요? BA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좀 안 해봤으니까 BA로 한번 해봅시다. BA 요거로 한번 해볼게요. BA로 얘를 이제 BA 벡터라고 보자. 그렇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얘는 BA 벡터가 방향 벡터고 나는 종점의 좌표 알고 있는 거니까 시점을 원점으로 바꿔야겠죠? 원점으로 바꿔주면 종점 빼기 시점 뺄셈 이용해서 바꿀 수 있다. 자, 그러면 A라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성분이니까요. 그 다음 마이너스 7,1 성분을 좌표로 이해할 수 있다. 요거 빼주게 되면 얘는 4, 요거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5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식을 세워보면 아무거나 뭐 B라는 점을 이용해 볼까요? 세우면 자, U1분의 X-X1은 U2분의 Y-Y1이다 라고 이렇게 세워주면 얘가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쵸?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점점 익숙해지셨으면 좋겠고. 자, 마지막 문제인데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두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두 직선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이제 이해가 되셔야 돼요. 방향 벡터는 3,1이고 마이너스 5,1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 또 하나 직선이 있어요. 직선이 있는데 요거는 마이너스가 앞에 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네요. 그쵸? 요거 식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그쵸? 조정부터 해버릴까? 자, 얘는 식 조정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요 x 앞에 마이너스 1 있으면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죠? x 앞에 계수 항상 1로 만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얘 어떻게 처리해주면 될까요? 분모에 마이너스 1 넣어버리면 되겠죠. 분모에 마이너스를 넣어버리면 얘는 분자가 부호 바뀌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요렇게씩 바꿔줄 수 있겠다라는 거 괜찮죠? 그쵸? 그래서 요 직선은 요 직선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하시면 돼요? 방향 벡터는 마이너스 1,2였고 지나는 한 점은 4마이너스 4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쵸? 같은 식인데 방향 벡터를 찾을 때는 이런 식으로 식 변형해야 된다는 것까지. 자, 어쨌든 두 직선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 두 직선에 뭐가 나왔어요? 지금 교점을 구하셔야 되나 봐. 그 교점과 점 A를 지나는 직선의 방향 벡터 중에서 단위 벡터를 모두 구하시오. 그럼 결국 교점을 좀 구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점의 좌표를 편의상 A,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을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게 뭐 그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직선 두 개가 이렇게 있어서 지금 교점으로 만나는 순간일 거 아니야. 그렇지? 지금 그게 A, B다라고 이렇게 세팅해 놓은 거지. 그럼 무슨 말이야? A, B라는 거는 요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고 요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교점은 여기서도 위의 점이고 여기서도 위의 점이다. 여기까지 일단 됐나요? 자, 근데 노트 보겠습니다. 자, 직선 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1번은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중학교 때부터 쭉 했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점 A, B가 있어서 그게 직선 위의 점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A, B 어떻게 했었죠? 대입했었죠. 대입할 때 어떻게 대입했어? Y자리에 Y좌표 대입하고 X자리에 X좌표 대입했었지. 그래서 어떤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배웠어? B는 그죠? MA 플러스 N입니다. 이렇게 식을 성립한다 라고 해놓고 문제 풀어나가는 거였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똑같아요. 자, 직선의 방정식이 이번엔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을 뿐이야. 마찬가지로 점 A, B가 이 직선 위의 점이다 라고 문제에서 주어졌다면 마찬가지로 X좌표에 X자리에 X좌표 넣어주고 Y자리에 Y좌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넣어주면 어떤 식이 성립해요? U1분의 얘는 A-X1 U2분의 B-Y1이라는 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맞을까요? 맞죠? 자, 근데 이렇게 끝내시면 안 되고 자,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 계속 얘기하지만 얘는 뭐다? 모든 실수 t다 라고 놓고 처리해주면 자, 암산 좀 할게요. A-X1은 곱해주면 t 곱하기 u1 x1 넘어가면 되겠죠? 따라서 a는 x1 더하기 t 곱하기 u1이다 라는 식이 되게 될 거고 마찬가지겠죠? 얘도 곱해주고 y1 넘기면 b는 y1 곱하기 t 곱하기 u2가 성립한다. 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멈추시면 안 되고 이것만 멈추면 안 되고 는 t로 식을 놓고서 이 식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식을 처리하셔야 돼요. 됐을까?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올라가서 자, A, B라는 것은 이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고
요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아까 배웠던 위의 점의 모양으로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a, b를요. 여기다가 x자리에 a, y자리에 b 넣고 이 식에다가도 x자리에 a, y자리에 b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일로 내려와서 자, 첫 번째 식에 x자리에 a를 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5분의 3분의군요. 3분의 얘는 a 플러스 5는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1이다가 되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첫 번째 식에다가 x자리에 a, y자리에 b 넣은 거예요. 그쵸? 이 식을 만족하게 돼요. 이게 첫 번째 식이 되게 되겠죠. 자, 그럼 얘를 정리하자는 거야. 어떻게 정리하자고? 는 t로 두자. t는 모든 실수.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하면 첫 번째 a 플러스 5가 3t가 되는 거니까 a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5 플러스 3t입니다. 라고 식 세울 수 있는 거. 괜찮죠? 자, 그 다음에 b는 요거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t 플러스 1입니다. 라고 이렇게 식 세울 수 있겠죠.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죠.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식에도 x자리 a, y자리 b 넣어주면 되겠지. 자, 넣어볼게요. 넣어주게 되면 1-a는 2분의 b 플러스 4입니다. 라는 식을, 이 식을 만족하게 될 거고, 자, 얘도 실수배. 근데 아까 t를 썼는데 여기다 또 t 쓰면 안 될 거 아니야. 다른 걸로 씁시다. 뭐 k라고 쓸까요? k라고 쓸게요. 쓰게 되면 그럼 얘는 넘어가면 결국 a는 1-a가 k가 되는 거니까 얘는 a는 1-k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b는 2k이고 4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2k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자, 이거 지금 어떤 상황인 거냐면 얘는 a, b라는 점이 5 플러스 3t, t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이 상황에서는 a, b라는 점이 1-k, 마이너스 4 플러스 2k다 라는 이런 관계식으로 똑같은 점 a, b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a, b, 이게 a, b 교점인 거잖아. 두 개 같은 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점하고 이 x, 이 점하고 같은 거죠. x성분 같고. 여기 y성분하고 y좌표, 그러니까 x좌표, y좌표 같아야겠죠. 왜? 같은 점이니까. 자, 그래서 식 세워주게 되면 결국 뭐가 되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5 플러스 3t는 얘는 1-k입니다. x좌표끼리 같아야 되고 같은 점이니까요. t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 플러스 2k와 같아야 된다. 같은 점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을 풀어나가시면 되고요. 식 두 개, 문자 두 개니까 연립하면 풀리시겠죠? 해보시면 k 값은 3하고 나오게 되고 t 값은 1하고 나오게 됩니다. 얘를 그럼 원래식으로 대입해서 a, b 구해봅시다. t에 1 집어넣을게요. 여기다 1 집어넣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이 점 뭐가 되지? 마이너스 2, 2가 되는 거죠. 자, 여기다가 3 집어넣고 여기 3 집어넣을게요. 그럼 뭐가 돼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2죠. 당연하죠. 같은 점인 거니까. 아, 그래서 구했네. 따라서 내가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교점의 좌표는 몇 몇인 거야? 마이너스 2, 2입니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그 교점과 점 A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 교점하고요. 점 뭐를 지나야 돼? A를 지나는, A가 지금 1,2였고요.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 직선의 방정식의 직선의 방향 벡터 중에서 단위 벡터를 구하라는 거구나. 그렇죠? 그럼 이 두 개의 점을 지나는 방향 벡터 구해볼까요? 방향 벡터는 두 점을 지나는 거니까 두 점끼리 빼면 되는 거겠지.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얘를 A라고 하고 뭐 교점을 편의상 뭐 B라고 한다면 A, B도 방향 벡터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였어? B, A가 방향 벡터가 될 수도 있는 거였으니까 각각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A, B는 A에서 B 빼면 되는 거고 B, A는 그죠? 얘는 B에서 A 빼면 되는 거고 B에서 A를 빼면 그게 A, B가 되는 거고 B, A는 A에서 B를 빼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O, B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위치 벡터인 거니까 좌표 읽으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여기 빼자는 거니까 마이너스 3,0 하고 나오게 될 거고 여긴 거꾸로 빼주면 되는 거니까 3,0 하고 나오게 될 텐데 이게 방향 벡터인데 그 방향 벡터에 무엇을 구하자고 했어요. 지금 문제에서 그 방향 벡터 중에서 단위 벡터를 구하자고 했죠.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인 벡터인 거잖아. 그럼 얘를 방향은 똑같고 크기가 1로 줄여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게 될 거고 얘는 방향은 똑같고 크기를 줄여야 되는 거니까 1,0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바로 최종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이 문제 풀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교점을 구하라? 그럼 이 식을 푸득불 y는 꼴로 고치는 거야. y는 꼴로 고치고 얘도 y는 꼴로 고치는 거야. 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알고 있던 것처럼 연립을 해가지고 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풀이에 계속 젖어 있다 보면 다음 시간에 이제 공간좌표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을 할 텐데 공간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을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면에서부터 이 연습을 좀 해나가셔야 뒤의 시간에 배울 공간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이 익숙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고1 때 배웠던 것처럼 y는 꼴로 변형해서 그렇게 연습만 하지 마시고, 물론 이것도 좋은 풀입니다만 그렇게 연습하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배울 공간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을 위해서라도 지금 이 표현이 낯설다 하더라도 연습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